지피지기 중에 지기입니다. 나를 바꾸는 방법.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현무 씨. 본인은 호감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호감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 질문을 하는 게 의도가 보입니다. 일단 웃으면서요 지금. 아니. 네. 웃은 거는 친근하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답정로 아니에요? 아니. 좋아하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그 둘 중에는 비호감형에 가깝죠. 아, 비호감형에 가깝다. 아, 근데 길게 보면 굉장히 호감. 초창기에 좀 비호감의 아이콘이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에 호감으로 확 그냥 넘어와 버렸죠. 이렇게 말에 자신이 없어. 저 1번이 어려운데 1번이 이렇게 어려운 현무 씨, 거군요. 사람들이 네. 현무 씨를 다 좋아하고 다 호감 갖기를 바라세요? 솔직하게. 아니요. 그랬던 적이 있죠. 다 좀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저에 대한 뭐 잘못된 소문이 있을 때는 아 정말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네네. 바로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죠. 최근에. 그 비호감으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 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어요. 이렇게 뭐 존경도 받고. 결과적으로는 뭐 호감을 얻고 얻고 싶죠? 싶죠. 예. 알려드릴게요. 아 방법. 그래요? 아, 물론이죠. 아유. 뭐든 가능합니다. 오늘 오기 우진 씨도 잘했네. 물어보세요. 데일 카네기입니다. 그 상대방한테 그 호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욕망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냐. 이 책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즈벨트. 감동적이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무를 하다가 흑인 시종이에요. 여자분. 근데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 대통령님 혹시 메추리아세요? 이러더래요. 루즈벨트한테. 메추리 알죠? 근데 저도 메추리아는 봤어도 메추리아기는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앉아보세요 그러면서 메추리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알려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 잊었어. 또 어느 날 이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나 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님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주셨나요? 이거 봐요. 지금 빨리 창밖을 봐요. 나 지금 당신 집 앞을 지나고 있는데 창밖에 당신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한 번도 보지 못한 메추리가 잔뜩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관심에 대통령이 그 관심을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이분을 그다음부터 존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한 뒤에 다시 백악관에 왔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럼 보통 이제 현직 대통령 장관들 인사하고 보통 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정원사 청소하시는 분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아유 그때 참 뭐에 관심 많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그때 이러셨죠 이걸 일일이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호감남 이분이 바로 루즈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의 관심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대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책의 포인트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제작진 합쳐서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예요. 다 이기적인데 다 내 관심만 있는데 한 번만 내가 상대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나만 유니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온통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호감을 얻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도 이제 카네기의 예가 나옵니다. 철강한 카네기. 근데 철강한 카네기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뛰어놀다가 산토끼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집 있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토끼가 있던 토끼굴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토끼가 엄마야. 새끼 토끼들이 꼬물꼬물꼬물 넣으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들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 이런 그 뭐 클로버랄지 민들레 이런 거 줘야 되잖아. 근데 그 많은 풀들을 자기가 어떻게 따와? 자기가 애기인데 카네기 어렸을 때인데. 그래갖고 자기 친구들을 막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카네기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동네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리 와봐. 요 토끼 있잖아. 요 토끼 새끼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토끼 보여줄게. 이 토끼 만약에 우리 저기가 이 아이를 위해서 민들레하고 클로버 따오잖아. 그럼 이 토끼한테
이적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그 두 번째 토끼. 네가 따오면 요 토끼는 이제부터 전현무야, 얘 이름은. 싫은데? 뭐라고? 싫어. 왜 싫어? 왜 내 이름 갖다 써? 왜 내 이름 갖다 쓰냐고? 그래. 뭐야? 엇나간 애들이 있어.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전현무가 되지?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니까 근데 토끼의 수는 제한되고 애들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선착순! 와! 여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줘라. 저 어렸을 때 한 반에 72명이었어요. 학기 초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 이름 외우는데 너무나 힘들어 하셨어요. 다 번호를 부르고 그랬죠. 아, 그렇죠. 네. 뭐 3번, 14번, 아니면 반장,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학기 초에 전혀 나를 알 수 없는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무야, 네가 전현무지? 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때는 엄청난 이제 그러겠죠.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구나. 이제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애들 이름 기억하라. 그 한 3일 만에 다 외우시는 선생님 가끔 계시죠. 있어요. 계시죠. 애들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죠. 아, 좋아하지.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야, 근데 요즘은 좀 올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날은 전화번호도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내 것 빼고는. 그리고 뭐 톡 들어가면 그 사람 신상 다 나오는데 무슨 이름을 다 기억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시대에 상대방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서 그 이름을 불러주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들에게 호감을 받는 방법은 겸손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현무 씨 실수한 적 없나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네. 그럼 실수하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저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 노하우가 생겼죠. 빠른 사과, 빠른 인정, 구차한 변명, 딜레이, 더 큰 화를 부르기. 근데 전현무 씨는 내가 볼 때는 그냥 데일 카네기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책 읽을 필요가 없죠. 아, 고맙습니다. 네.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과를 할 거면 최대한 빠르게 사과해요. 와, 진짜 그런 말이 나와? 네. 빠르게 사과하고 자비판을 하라고 그래요. 어머. 예를 들면 딴 사람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상대한테. 그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랬어? 너 제정신이야? 라고 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내 정신 나갔나 봐. 제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이 바보 같은 놈 막 이러면서 정말 죄송해요라고 하면 책의 워딩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혼을 낼래다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서. 이론서대로 하면요. 그 태극 1장이면 17대 1로 다 이겨요. 뭐 중단 맞고 정권 찌르고 하단 그렇죠. 맞고 앞차기 하면 다 쓰러져야 돼. 근데 실제 이건 이론이지 현실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아니 내가 잘못했을 때 누가 팍 하고 비판 치고 들어오면 욱하는 마음이 생기지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거든. 이게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한번 자신을 낮춰보래. 왜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냐면 내 자존심이 다칠까 봐.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아 그게요 사실은 장강명 너 왜 그래? 하고 사실 이종희가 현무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죠. 아 이거 당신 때문이잖아요. 비판하는 사람한테 되려. 이러면 이게 일이 한두 끝도 없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자기를 한없이 낮춰봐라. 겸손하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자의 도가사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최고의 선은 불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은요 상대방을 다 바꿔버려요. 태워버리거나 녹여버리거나 끓게 만들거나 자신의 에너지로 상대방을 바꾸거든. 근데 물은 그렇지 않아요. 물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와인잔에 들어가면 와인잔의 모습이 되고 소주잔에 들어가면 소주잔의 모습이 돼요. 상대한테 자신을 맞춥니다. 그리고 높이 있는 물을 부으면 낮은 곳으로 흐르고 수천 개의 산과 여러 가지 골짜기를 여기는 내와 강이 지배할 수 있는 건 그들보다 더 낮게 흐르기 때문이다. 나를 낮추면 비로소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니 겸손의 마음으로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사과하세요. 이것이 이제
상대에게 호감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랑스의 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 적을 원한다면 친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런데 많은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들이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우리 사회,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남을 밟고 올라서고 제끼고 나아가는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번쯤은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내기하기 전에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끌어안아주는 그런 교육과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진다면 훨씬 좋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